이번 영상은 주인을 잘못 만난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죽을 때까지 노동하다가 급속 수혜를 받고 여기저기에도 힘을 나눠주며 고통받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쇳덩어리에 200을 태우는 게 맞나 싶은 분들께 오늘의 컨텐츠를 바칩니다. 저는 프로맥스를 사랑합니다. 1년 동안 너무 잘 썼고요. 앞으로를 책임질 15 프로맥스가 드디어 도착했는데 15 시리즈 중 가장 뚱뚱한 녀석인 만큼 배터리 테스트를 안 해볼 수 없죠. 오늘은 와이파이와 셀룰러 네트워크 상태의 배터리 소모 테스트, 고속 충전과 C타입 포트를 통한 역충전 퍼포먼스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터리 테스트는 정말 힘들어요. 특히 품맥같이 막 10시간씩 가는 애들은 더. 그래도 화이팅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참가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15 프로맥스 4422mAh의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따끈따끈한 미국 정발 버전입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 보이시죠? 14 프로맥스입니다. 4323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한국 정발 버전. 제가 1년간 메인폰으로 사용한 기기이고요. 오늘의 테스트를 위해서 얼마 전 애플스토어에서 배터리 교체 마쳤습니다. 13 프로맥스입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14 프로맥스보다도 더 긴 진짜 명기죠. 4352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오늘 쓰는 이 기기는 충전 사이클 30회 미만, 배터리 성능 100%에 사놓고 거의 안 쓰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배터리 테스트 먼저 시작해볼 텐데요. 기본 세팅은 이렇습니다. 세 기기 모두 iOS 17.0.2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고요. 음성통화, 동영상 녹화, 유튜브, 게임, 영상통화, 틱톡 이렇게 6가지 앱을 1시간 간격으로 차례대로 실행하고요. 각각의 앱을 시작할 때의 배터리 잔량, 끝났을 때의 배터리 잔량을 체크해서 하나의 앱이 1시간 동안 배터리를 얼마나 썼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 완충된 상태에서 케이블 뽑고 시작! 자, 음성통화부터 시작하는데요. 통화 같은 경우는 화면을 꺼놓고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배터리 체크를 위해 화면 켜두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각각 233%포인트씩 소모합니다. 별 차이 없네요. 동영상 녹화로 넘어갑니다. 배터리를 미친듯이 쓰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 14 프로맥스 지금 미쳤어요. 이 부분은 테스트 마치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시간 동안 각각 17, 23, 16씩 소모했습니다. 유튜브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폰은 역시 유튜브 머신이죠? 여러분들도 하루에 최소 1시간은 보실 거예요. 각각 8, 10, 그리고 7 소모하면서 검은 사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픽 설정은 동일하게 이렇게 세팅했어요. 배터리 테스트 할 때마다 검은 사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재밌게 한 게임이기도 하고 이게 또 고사양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돌리기에 딱 알맞는 게임이지 않나 싶어서 항상 검은 사막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1시간경과 14, 12, 10일만큼 소모했습니다. 영상통화입니다. 카카오톡으로 페이스톡 진행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폰으로 영상통화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1시간 동안 각각 11, 13, 14씩 소모합니다. 처음으로 15 프로맥스가 가장 큰 배터리 소모량을 보여줍니다. 틱톡입니다. 틱톡으로 배터리 테스트할 때 문제점은 영상을 계속 넘겨줘야 한다는 거. 그래도 많이들 쓰실 앱이라 테스트 목록에 넣었습니다. 1시간 동안 8, 18씩 소모하면서 6개 앱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시 음성통화로 넘어갈게요. 이제 좀 빨리 넘길게요. 이미 14 프로맥은 비실비실해졌어요. 카메라 앱의 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오네요. 두 번째 동영상 녹화에서 50분 버티고 14 프로맥스가 먼저 방전됩니다. 7시간 50분을 기록합니다. 두 기기는 아주 잘 버티고 있는데요. 13 프로맥스는 검은 사막 턴에서 방전됩니다. 총 소요시간 9시간 34분. 15 프로맥스는 검은 사막을 끝까지 버텨내고 남은 힘을 영상통화에다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10시간 2분을 기록하면서 모든 기기 방전되었습니다. 자, 기록을 좀 보시죠. 동영상 녹화가 14 프로맥을 완전히 부숴놨습니다. 15 프로맥스랑은 약 7%포인트만큼의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는데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5G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동영상 녹화 구간에서 배터리를 엄청나게 쓰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iOS 17.0.2 자체가 뭔가 안정화가 덜 된 걸 수도 있겠어요. 15 프로맥스도 동영상 녹화 시 배터리 소모가 가장 빨랐고요. 소모가 가장 적었던 앱은 음성통화가 되겠네요. 두 구간의 음성통화 배터리 소모 기록을 보면 확실히 100% 완충 상태에서는 배터리가 좀 늦게 소모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13 프맥과 15 프맥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제 셀룰러를 5G로 세팅해 볼게요. 4G보다도 5G가 배터리 더 많이 먹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와이파이 때 봤던 기록보다는 무조건 더 적은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줄 겁니다. 자, 밝기 볼륨 50% 시작! 음성통화는 각각 1, 3, 1%포인트씩 소모합니다. 동영상 녹화, 벌써 무서운데요? 와이파이 때와 유사하게 1시간 동안 각각 17, 22, 15씩 소모합니다. 유튜브 볼게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와이파이 때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역시 그렇네요. 1시간 동안 12, 11, 9씩 소모하고 다음 앱으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배터리 방전시키는 거 스마트폰과 배터리에 정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래요. 검은 사막에서는 17, 15, 13씩 소모하게 되네요. 영상통화 실행해 보겠습니다. 13 프로맥스 배터리 소모가 심상치 않은데요. 1시간의 페이스톡 각각 19, 16, 18씩 소모합니다.
틱톡입니다. 얘도 끊임없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앱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앱에서 13 프로맥스의 배터리 소모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1시간경과 각각 14, 13, 9만큼씩 소모. 한 바퀴 돌았는데 13 프로맥스가 고생을 좀 하다 왔어요. 14 프로맥스가 거의 유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14 프로맥스가 7시간 26분 만에 0%로 마무리되고요. 조금 더 지나서 7시간 49분에 13 프로맥스도 방전됩니다. 그 와중에 열심히 달려가는 15 프로맥스 두 번째 검은 사막 구간에서 9시간 5분 기록으로 종료되네요. 자, 결과입니다. 역시 카메라 앱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배터리를 소모시켰는데 정말 의외로 13프맥과 15프맥이 영상통화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를 소모하게 되었네요. 스마트폰 입장에선 5G로 데이터 받는 게 아직도 힘든 일인가 봐요. 와이파이랑 5G 결과를 같이 볼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13 프로맥스 와이파이와 5G 결과의 차이, 2시간 가깝게 차이가 났어요. 뭐 중간에 배터리 소모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유튜브가 둘의 차이를 더 크게 벌려놓은 점도 있겠죠? 와이파이와 5G를 반반씩 쓴다면 8시간 30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4 프맥은 와이파이와 5G 배터리 타임 차이가 가장 적지만 그래도 7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앱만 빼도 확 늘어날 것 같아요. 15 프로맥스 5G에서도 상대적으로 완성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와이파이와 5G 왔다 갔다 쓰게 되면 9시간 30분 정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충전 퍼포먼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기종 모두 27W급의 유선 고속 충전을 지원하죠. 그래서 방전된 상태의 아이폰들과 함께 초고속 충전기 3개를 가지고 충전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얘한테 물린 충전기가 고장이 났는지 고속 충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분경과 2기기 모두 17%까지 찼어요. 20분경과 31%, 34%, 30분경과 42%, 47%. 애플이 광고하는 것 중에 35분에 최대 50% 충전이라는 스펙이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35분 됐을 때 14프맥은 살짝 아쉽게 50%에 미치지 못했고요. 15프맥은 54%를 넘기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1시간경과 79%, 80%, 1시간 30분경과 89%, 92%, 2시간을 살짝 넘겨서 2시간 2분대에 정말 신기하게도 2기기 거의 동시에 완충됩니다. 충전 퍼포먼스 비교표입니다. 15 프로맥스가 초기 급속 충전량이 더 잘 나왔어요. 1시간이 넘어간 시점부터, 그러니까 80% 정도 차올랐을 때부터는 2기기가 100%로 향해서 가는 속도가 점차 비슷해지더니 약 28초 차이로 14 프맥이 먼저 완충. 분 단위로 충전 시간이 똑같은 점 재밌네요. 이번 아이폰 충전 포트가 C타입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기기를 충전해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역충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완충 상태의 아이폰 15 프로맥스를 통해서 세 종류의 에어팟과 애플워치를 충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충전해볼게요. 지금 케이스 배터리는 4%, 아이폰은 100%입니다. 과연 아이폰은 얼마만큼의 배터리를 써서 에어팟을 완충시킬까요? 결과만 빨리 보여드리자면 2시간 6분 동안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배터리 17%포인트만큼을 사용해서 에어팟 프로 2세대의 본체를 96%포인트 충전시켰습니다. 완충됐고요.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95에서 100% 구간에만 거의 30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 방식은 완충보다는 급속 충전하기에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에어팟 3세대 가볼게요. 에어팟 케이스의 배터리는 지금 33%, 아이폰은 83%. 마찬가지로 초반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100% 찍기까지는 1시간 7분, 아이폰은 약 9%포인트의 배터리를 썼네요. 에어팟 맥스도 보시죠. 71%의 배터리가 남아있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67%의 에어팟 맥스 완충시켜보겠습니다. 1시간 15분의 시간 동안 약 13%포인트의 아이폰 배터리를 소모해서 에어팟 맥스의 배터리를 33%포인트 정도 충전시켰습니다. 아이폰이 길을 쪽쪽 빨리고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주인 잘못 만난 탓이지. 애플워치까지 충전시켜볼게요. 지금 배터리를 거의 다 써서 5% 정도 남아있는 애플워치 시리즈 7. 아이폰은 과연 남아있는 배터리로 워치를 완충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수혈해주고 있는데요. 충전기 연결 3시간 24분 만에 아이폰이 뻗었습니다. 애플워치는 98%까지 충전되었습니다. 완충될 수 있었는데 이거 아깝네요. 아이폰으로 아이폰을 충전시킬 수는 없을까요? 도전해보죠. 원래는 아이폰 15 프맥으로 14 프맥 충전을 시도하였으나 4.5W 충전으로 프로맥스를 충전하기에는 너무너무 느려서 배터리 효율 87%의 아이폰 12 미니로 시도해보겠습니다. 딱 30분만 돌려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보죠. 시작할 때 63%였던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배터리 잔량은 45%로 떨어졌고요. 49%였던 아이폰 12 미니는 72%로 올라 있습니다. 두 기종의 배터리 용량을 생각하면 충전 효율이 정말 안 좋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웬만하면 폰으로 폰 충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쨌든 된다.
네, 이렇게 배터리 테스트 맞춰볼게요. 크기뿐만 아니라 배터리 때문에라도 아이폰 프로맥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또 프로맥스 비교 영상들 많이 갖고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쪼모였습니다.